역대급 별가리. 역대급 별가리. 자, 내란 청산 TF로 공무원 사회가 가뜩이나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도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쓰리스타들이 대거 물갈이가 됐습니다. 신문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역대급 물갈이, 역대급 별가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중앙일보 보도 내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중장 3분의 2가 교체됐습니다. 역대급 별가리, 계엄 지우기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해공 중장 진급자 20명을 발표했는데 싹 다 바뀌었습니다. 31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중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명이 바뀌었으니까 3분의 2가 바뀐 거죠. 3명 중에 2명이 바뀐 겁니다. 군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장성 인사다. 특정사령관의 비육사 출신 박성재 중장이 내정이 됐고요. 보직이 됐습니다. 육군 진급자 14명 중 5명이 또 비육사.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거죠. 35% 정도 되는데 보통 비육사의 장성 중장 3스타 되는 비중은 약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 함께 더 보겠습니다. 31명 중 20명이 교체됐고 합참 작전 본부장의 이것도 핵심 요직이죠. 여기에도 사람이 바뀌었고요. 육군 6개 군단장 모두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공군, 해군, 작전사령관, 육참, 해참, 차장도 다 바뀌었습니다. 비육사의 약진이다.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중 5명, 학사 4명, 학군 1명. 통상 10% 안팎인데 이번에는 35% 정도 된다. 계엄 해제 의결 때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소장 중에 진급자는 0명이다라는 겁니다. 진급자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육사 출신 중에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장성들이 굉장히 승진 명단에 이름을 많이 올렸다. 14명 중에 5명이 비육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 굉장히 많이 실렸었습니다. 최병민 의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네. 그로 인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봐가면서 사실은 여기에 가장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군 계열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군을 동원한 일이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군이 그 가장 많은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건 예상이 이제 됐던 문제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네. 자,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걸 질문을 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엄이 내란이다. 아직 뭐 사실 내란 여부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이제 결국은 충성도를 체크했다. 정치 성향을 체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저는 뭐 물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중장 진급자들한테 정치 성향을 체크해서 물갈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을 지금 최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보시죠. 자, 쓰리스타 진급 대상자들에게 국방부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자, 계엄이 내란이었냐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예스와 노로 대답을 했을 텐데 예스를 한 사람, 노를 한 사람 누구를 진급시켰을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이런 식이면 진급 안 하겠다라는 중장 진급 대상자의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저렇게 실제로 물었는지라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군이 뭐 여러 가지로 비협조적인 태세 때문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네. 하는데도 뭐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의 실행에서는 군에서부터 출발했고, 특히 뭐 방첩사라든지 특전사라든지 네. 이런 뭐 특수부대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움직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다는 게 다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마당인데요. 네. 어차피 이렇게 무더기 물갈이는 뭐 예견된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질문했다는 거는 노골적으로 저렇게 뭐 질문했다기보다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군이 중심이 되어서 네. 저런 그 위헌적인 계엄이 일어났을 때 다시는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취지로 네. 확인 정도는 분명히
했었지 않았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제 그 불법적인 계엄이나 위헌적인 국헌 문란의 계엄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 확인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 오히려 저런 확인 절차에 나는 뭐 그런 식으로 못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건 당연히 진급을 안 시켜야죠. 다음에 뭐 그런 계엄 발동, 위헌적인 발동되면 따르겠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그런 사람이 있었겠나 싶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계엄 그것 네. 때문에 대선이 치러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당히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에 가담을 했다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자체를 굉장히 미화한다랄지 거기에 동조를 한다는 사람이 사실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뭐 그것은 인사일스에 반영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불러가지고 노골적으로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건 결과적으로 사상의 자유랄지 어떤 네. 정체성에 관한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네. 내란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구속되고 다 기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적어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극적이었던지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이걸 증거 대상의 여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뭐 노골적으로 비상계엄에서 찬성을 하고 뭐 지금 잘못됐다 내란 쪽 아니다 이런 인사 자체는 사실은 뭐 진급시키기가 어렵겠죠.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걸 노골적으로 물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군 장성의 어떤 자존심. 네. 내란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내란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 내란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이거 자체는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 아침 신문들은 계엄 문책성 역대급 별가리, 물갈이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예고편이 아니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어떤 말 때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주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그때는 거죠.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럼 뭐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건 인사제도상에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좀 취소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저런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31명의 중장들 중에서 20명을 교체했다. 그리고 비육사 출신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 그리고 질문도 계엄은 내란이었나요? 라는 질문을 또 했다는 그 부분. 예스냐, 노냐 이걸 진급에 반영했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급 대상자 중에서는 이런 식이라면 진급 안 하겠다라는 그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진급자 중에서 아까 학군단 ROTC 출신이 비육사가 진급자 14명 중에서 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군단 ROTC가 4명이고 학사장교가 1명이라는 부분, 앞서 저희가 설명드릴 때 요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다시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군단 ROTC 4명, 학사장교 1명이라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